제9장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은 분량이 좀 있는데다가 나오는 내용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둔다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먼저 목적과 원칙에서 근로복지정책의 기본 원칙. 근로복지정책은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근로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근로조건이라고 할 때는 근로자 복지, 즉 복리후생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다루는 근로자의 복지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 기본적인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이런 거 빼버리고 근로조건 가운데의 하나인 복지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근로조건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근로조건이 포함되지만 이런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베풀어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할 테니까 사업주도 이에 협력해가지고 근로자의 복지 정책에 좀 힘을 써야 한다 하는 내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 근로복지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영향을 미친다든가 악화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근로복지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체결되는 법정 근로조건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 법에서 마련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아니고 제외한다.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기회 활동이라든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참여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근로복지 정책을 펴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그죠? 임금만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근로자의 복지 문제를 사업주가 신경 쓸 때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증진돼 가지고 오히려 회사 발전, 즉 생산량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더불어 사업주가 같이 이런 근로복지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정책을 수행할 때는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